안녕하세요. 오늘은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, 특히 회생 절차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.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이 살아나기 위한 방법인 회생 절차가 실패하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. 첫 번째, 회생 계획 실패 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. 두 번째, 파산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준비. 마지막으로 세 번째, 경영자 개인의 빚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. 먼저 회생 계획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, 회생 계획은 채무자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채권자 등의 권리를 변경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말합니다. 그런데 이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? 회생 절차에서 인가된 회생 계획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회생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.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겠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회생 계획은 낙관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합니다. 그럼 이런 실패는 보통 왜 생기나요? 외부 영향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예상만큼 발생하지 않거나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때 계획대로 변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회생이 실패하면 바로 파산으로 넘어가나요? 회생 계획 인가 후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. 파산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? 회사의 모든 재산을 파산 관제인이라는 사람이 관리하게 됩니다. 파산 관제인이 회사를 정리해서 돈이 되는 자산은 팔고 그 돈으로 빚을 나눠 갚습니다. 그러면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 회사는 소멸됩니다.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도 회사가 망하면 파산이 되나요? 꼭 그런 건 아닙니다. 회사는 회사,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회사 대출 시에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망하면 개인 빚도 함께 남게 되죠. 그럼 그 개인 빚은 어떻게 해결하나요?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개인 회생의 경우 월급 등의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가 통상 3년 동안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. 개인 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을 때 파산 신청을 하여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두 제도는 언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? 월급이나 사업소득 등이 꾸준히 있다면 개인 회생, 수입이 거의 없거나 실직 상태라면 개인 파산이 더 맞습니다. 혹시 이런 절차 중에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?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하게 모든 빚과 재산을 신고하는 것입니다.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면책이 안 될 수도 있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? 네, 하지만 영원한 건 아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빚 걱정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. 오늘은 기업 회생을 실패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. 회생 계획의 실패의 결과, 파산 준비 과정, 그리고 경영자 개인의 빚 문제까지 설명해드렸어요.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느냐입니다. 절망하지 마시고 법적인 제도를 잘 활용해서 다시 일어서는 길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.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요. 오늘 내용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